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드디어 모니터 오디오에서 3세대 플래티넘 시리즈가 출시되었습니다. 국내에도 공식 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소개함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중후함이라든지 깊이감이라든지 스케일감이라든지 격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줄 수 있는 대형급 스피커가 하이엔드급 브랜드 중에 1000만원대가 과연 있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메이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들이 대폭 다들 인상이 되어서 1000만원대에서 구할 수 있는 대형급 스피커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메이저 브랜드의 소위 말하자면 진정한 하이엔드급이라고 할 만한 기종들에서는요. 슬림한 톨보형 스피커라면은 하이엔드 제품들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제품들은 아마도 PL200하고 비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실프 스피커의 경우도 진정한 하이엔드급 북실프 스피커라고 하면은요, 메이저 브랜드 출신의 하이엔드급 북실프 스피커들은 소비자 가격이 1000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모니터 오디오의 PL100 3세대 제품, 이제는 진정하게 대표적인 메이저 브랜드의 하이엔드급 북실프 스피커들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3세대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일단 보이기로는 드라이버 유닛들 같은 게 그전 세대 제품들하고 거의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새롭게 개발된 제품들입니다. 작년 독일 미넨쇼에서 뭔가 외계인 같이 생긴 하얀 스피커를 모니터 오디오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50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새롭게 제작된 초 플래그십 모델 컨셉 50. 그러니까 컨셉으로 만들어 놓은 스피커이지 정규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새롭게 개발된 유닛들이 도입이 되어서 좋은 사운드를 그렇게 구현을 해본 것이죠. 근데 그 컨셉 50을 제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던 드라이버 기술들이 플래티넘 3세대 제품에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시리즈의 인클로저 같은 경우는 앞쪽은 타원형으로 이렇게 곡선형으로 되어 있고 뒤쪽은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초강성 적층 인클로저라고 합니다. 얇은 나무를 여러 장을 붙여요. 그런 다음에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 모양으로 깎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에 비해서 강도가 훨씬 더 견고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인클로저의 두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적층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두께가 너무 얇아버리면은 그 물질 자체가 또 진동을 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MDF를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25mm 두께의 MDF를 사용합니다. 근데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는 가장 두꺼운 부분은 38mm 두께로 만들어졌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기술로 인클로저가 만들어졌다. 이 무늬 마감 말고도 흰색 마감도 있고요. 그리고 블랙 마감도 있습니다. 근데 다 동일한 건데요. 겉에 마감은 무려 16겹 레커 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레커 칠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칠을 했다 이거예요. 칠을. 아, 내가 확실히 고급 제품을 산 게 맞구나, 그런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자녀 세대까지도 물려줘도 품질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박스에서 꺼내서 보는 순간, 아, 이번 제품은 디자인이 정말 됐구나. 실물을 보면 훨씬 더 럭셔리하게 멋집니다. 그리고 이 우퍼 하우징이라고 하죠. 이 부분만 앞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 하우징 통 자체가 금속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베이스부에서 발생되는 공진이나 잡진동 같은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쇠봉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인클로저들을 고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에 구형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한 동전만한 모양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손으로 이렇게 묵직하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한 베이스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상당히 훨씬 더 럭셔리해지고 고급스러워지고, 디자인도 지금 이 색상은 전통적으로 메인 색상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흰색하고 블랙 색상도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저는 원래가 무늬목을 좋아하는데 그냥 단순히 깜장색, 그냥 단순히 하얀색, 그 마감들도 상당히 럭셔리해 보이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실물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음질은 어떻게 바뀌었을 것인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무조건 브랜드를 우선하는 게 아니고 비슷한 가격 내에서
가성비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모니터 오디오 3세대 플래티넘 시리즈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야, 드디어는 이 녀석들이 하이엔드적인 에센셜에 도달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이엔드적인 에센셜이 무엇인가? 저는 하이엔드라는 말을 오디오 하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그만한 제품 같은 거,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이런 쪽에서도 하이엔드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하이엔드라는 말을 쉽게 표현을 하자면요, 어느 분야에서나 처음 경험을 했을 때 하면서 이렇게 뭔가 충격적인 느낌, 현재의 내 경험치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알고 있는 이 분야의 수준에 비해서 월등히 더 우수한 고급스러움, 그런 느낌이 바로 하이엔드적인 느낌인 겁니다. 현재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의 대략적인 가격이 구형에 비해서는 꽤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감안하더라도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런 정도의 하이엔드적인 에센스를 내줄 수 있는 스피커가 과연 있는가,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자신 있게 이 모니터 오디오 3세대 플래티넘 시리즈가 진짜 하이엔드적인 느낌을 이제는 구현을 해준다. 그리고 딱 들어봤을 때 뭔가 음악을 들으면서 한 소절 음질이 이렇게 쫙 나왔을 때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싹 지어지면서 우와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AMT 트위터. 모니터 오디오도 사실 AMT 트위터 사용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는 AMT 트위터를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브랜드는 엘락이죠. 엘락. 그런데 최근 들어서 AMT 트위터에 대한 특허가 풀리고 나서 다른 제작사 AMT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MT 트위터의 장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AMT 트위터는 에어 모션, 말 그대로 공기를 진동을 시킨다, 그런 의미죠. 아코디언이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내듯이 AMT 트위터가 이렇게 공기를 진동을 시키면서 소리를 내다 보니까 공기에 이렇게 소리가 스며들어서 느껴지는 그런 소리의 입자감, 소리의 입자감의 표현을 통한 해상력의 느낌, 광대역의 느낌, 그런 느낌이 돔 트위터보다는 무조건 더 탁월합니다. 그러면 단점은 뭐냐? 단점은 AMT 트위터를 탑재를 하면 혼자서 광대역 재생을 너무 잘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레인지나 우퍼 부위에서 바로 밑에 대역을 잘 받쳐주지 못하면은 전체 대역 밸런스는 좀 가벼워지고 차가워져 버려요. 그런 단점이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AMT 트위터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제작사들은 최근 들어서는 그런 단점들을 극복을 해내고 있죠. 모니터 오디오의 경우에는 이미 3세대에 걸쳐서 이런 리본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초기 버전은 중고역이 좀 쨍했죠. 그게 2세대가 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70%가량 개선이 됐다고 봐요. 2세대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는 좀 센 느낌까지는 아니다. 그렇지만은 한 20%에서 30% 정도는 그래도 금속형 사운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3세대는 그런 느낌마저도 아예 완전히 극복을 하고 개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AMT 리본 트위터의 사운드를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이라면요, 어떻게든지 한 번은 들어보세요. AMT 리본 트위터의 사운드가 일반적인 돔 트위터의 사운드와 어떻게 다른가, 그거는 오디오 마니아라면은 한 번은 경험을 해보셔야죠. 제가 아직까지 경험상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요, 돔 트위터의 사운드가 직진성 위주로 소리를 이렇게 쫙쫙 뻗어준다면은 AMT 리본 트위터는 공기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소리의 펼쳐짐이 돔 트위터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죠. 훨씬 더 소리가 스테이징감이라든지 입체감이 넓으면서도 그 입체감의 해상력이나 가닥 출임이나 촉촉함이 더 우수하게 느껴져요. 저는 분명히 돔 트위터보다 AMT 리본 트위터가 해상력이 더 뛰어나다, 광대역 특성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잘 이용하는 제작사가 있고 잘 못 이용하는 제작사가 있고 그러는 것이죠. 모니터 오디오 3세대 플래티넘 시리즈가 내주는 AMT 리본 트위터의 사운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요, 금가루를 이렇게 쫙 뿌리는데 앰프하고 소스기기 매칭만 잘 해주면요, 거기에 빛이 이렇게 반사가 돼가지고 금가루가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와줍니다. 그런데 그 소릿결의 촉감은 또 얼마나 부드럽고 촉촉하고 섬세하고 윤기가 있는지 진짜 들을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속 트위터를 사용한 스피커들은 그 특유의 뭔가 짜글짜글한 듯한 느낌, 그리고 소리가 맨 윗대역에서 아랫대역까지 이렇게 유연하게 매끄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 느낌이 약간 꺼친 듯한 느낌. 금속 진동판을 사용한 스피커들은 그 느낌이 약간씩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과도하게 밝은 음을 내려고 욕심만 내지 않는다라면은 고해 해상력을 유지를 하면서 그거를 극복하는 것은 AMT 트위터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유리한 이유가 구동이 더 쉬워요. 소위 말하자면 부드러운 성향의 진공관 앰프하고도 매칭이 잘 맞고요. 구동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마크레빈슨하고도 매칭이 너무 잘 맞아요. 앰프를 부드러운 경향을 사용을 하면은 전체적인 소리의 톤 자체가 부드럽게 이렇게 축 처지기 때문에 광대역 특성이라든지 오디오적인 쾌감이 좀 떨어져요. 근데 얘네들은 안 그래요. 부드러운 성향의 앰프를 매칭을 하면 오히려 격조가 살아나요. AMT 트위터의 그 특유의 광대역 사운드는 죽지 않는데 소리의 촉감은 살짝 기름을 발라준 것처럼 오히려 더 살아나요. 그러니까 좋은 사운드를 만드는데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앰프를 좀 합리적인 선에서 매칭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소리가 이렇게 쫙 펼쳐져 나왔을 때의 그 촉감 자체가 미려하고 유려해요. 해상력도 좋고 중역대와 저음역대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바디감이라든지 소리의 단단함이라든지 탱글탱글한 느낌이라든지 저음도 싸구려틱하지가 않고요. 인클로저가 엄청난 강성이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 우퍼 유닛의 하우징도 금속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음에서 잡진동이 생기질 않아요. 그게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세련되게 제어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음악을 들어보면 느껴져요. 고음역대, 중음역대, 저음역대에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나와주는 그 밸런스감과 고급스러운 촉감이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제가 과거에도 이런 표현을 써봤었거든요. 물은 결국은 100도가 돼서 끓는 거거든요. 97도나 100도나 엄청나게 뜨겁기는 똑같고 위험하기는 똑같은데 97도에서는 안 끓죠.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3세대는 드디어 그 100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하이엔드적인 에센셜, 음질의 열기, 환희, 격정적이면서도 절절한 느낌, 궁극의 오디오적인 에센스감,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드디어는. 정말 뭐 칭찬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칭찬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지극히 부드러운 사운드, 풍부하게 오히려 저음이 퍼대대하게 퍼지는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최고급 호텔에서 나오는 그런 식사보다 그냥 시골집에서 끓여주는 된장국이 맛있더라. 그럴 수 있어요. 저 같으면은요, 이런 하이엔드급 스피커 메인으로 하나 쓰면서 된장국 같은 사운드를 내주는 중고 스피커 서브로 씁니다. 저렴하게. 그럼 완벽하죠. 이런 금속 트위터, 그런 스피커에서는요, 된장국 같은 사운드 안 나와요. 장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드디어 이런 류의 사운드, 반짝반짝 빛나면서도 티 없이 맑으면서도 정교하지만 촉감은 부드러우면서 실크 같고, 그러면서도 대역 간의 통제가 극히 세련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를 내주면서도 지금 이 정도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는 스피커, 현재 그다지 흔치 않습니다. 저는 과거부터 모니터 오디오를 국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추천을 해왔던 오디오 칼럼니스트이자 평론가인데요. 제가 자주 추천을 했던 모델인 만큼 영상 한 편으로 제품의 소개나 추천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각 제품별로 음질도 들려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청음평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3세대 플래티넘 시리즈가 되면서 유독 제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부분이라면요, 과거에는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가 유독 PL300 위주로만 소개가 이루어졌고 PL200하고 PL100은 소개가 안 이루어졌다면 이번 3세대부터는 PL200과 PL100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스피커라는 것은 제가 항상 최고 영순위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공간에 맞는 사이즈의 스피커를 선택하라. 그거에 따라서 최종 음질의 실패 확률이 왔다 갔다 한다. 무조건 무턱대고 대형급 스피커 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운드가 보장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PL300이 가장 대표 모델이긴 합니다만은 PL300은 좌우 배풀도 꽤 넓고요. 우퍼 유닛도 8인치 우퍼 더블이나 되는
대형급 스피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급 스피커는 그만큼 구동하기도 어렵거니와 저음의 스피드감은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젊은 마니아분들 많이 계시죠? 나는 진정한 마니아야. 소리의 약간의 그 미묘한 끝부분, 실오라기 같은 소리의 한 끝부분까지도 미세하게 감지를 하면서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야. 그런 젊은 마니아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요거 위주로 사용을 해보세요. 저도 30대 초반까지는 큰 스피커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가격이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좀 제한적인 톨보이 스피커를 더 선호했어요. 왜냐? 똑같은 앰프를 사용하더라도 저음이 한결 더 세련되면서도 빠르면서도 정교하게 나오니까. 중고역의 입체감이라든지 중고역의 이런 명료함 이런 것도 좀 더 좋게 나오거든요. 아마 PL200은 동급 가격대에서 최고 성능의 스피커로 거론이 될 겁니다. PL100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가격대에서 더 좋은 북쉘프 스피커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PL300은 구형에 비해서 한결 더 좋아진 게 분명합니다. 구형만 생각하고 계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 생각해 보면요, 경쟁 모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모니터 오디오의 최상위 라인업인 플래티넘 시리즈가 이제 드디어는 메이저 브랜드의 하이엔드 제품들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가 이루어지면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모니터 오디오는 저렴한 앰프에 매칭해서 대충 들어봐도 대충 사운드가 나오지, 뻔한 거 아니야? 그건 객관적인 비교가 아니죠. 메이저 브랜드 제품을 1억 원짜리 매칭기기에 매칭해서 들었으면 얘네들도 1억 원짜리 매칭해서 객관적으로 동일 정상에서 공정하게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가성비가 좋다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앞으로 각각의 모델들에 대한 청음 영상도 한번 제작을 해보겠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